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게 그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배웠었죠. 그죠?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부분집합 느낌으로 가지고 오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순열을 할 때는 그냥 곱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곱의 법칙. 자, 그러면은 그 곱의 법칙이다라는 그 배경에는 항상 수용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이 나지?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수용도가 어떨 때 패턴이 일정할 때 우리가 규칙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곱의 법칙으로 해결을 했었죠. 그죠? 그 곱의 법칙의 일부분이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순열의 뜻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순열이라는 것은, 자, 이거를 두 단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거든. 첫 번째가,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서로 다른 n개가 필요한 거야.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순열이 절대 아니고, 무조건 서로 달라야 돼. 자, 서로 다른 n개가 일렬 이렇게 막 있어요. 이렇게 보따리처럼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r개를 택하는 거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요게 1단계야. 자, 요거는 이 다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이랑 연관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r개를 일단은 택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2단계가 뭐냐면 일렬로 나열한다. 요게 2단계야. 그러니까 이제 순열이라는 것은 택한 다음에 그걸 뭐 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것을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순열이라는 것은 그 곱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자, 예시 한번 봅시다. 1, 2, 3, 4, 5. 자, 5개가 있는데 자, 일단 서로 다른 n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같은 숫자가 지금 없지.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다른 게 확인이 됐고, 자, 그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사용을 하래. 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요게 택한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나열이 되겠지.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 5개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3을 썼어요. 그러면은 4개가 남았으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4개. 그리고 만약에 2를 썼으면 1, 4, 5, 3개 남지. 그지?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60가지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만 봐도 얘는 곱의 법칙이지. 자, 곱의 법칙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결국에 얘를 보면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5개에서 3개를 택하는 순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요거 이해가 돼요? 순열이라는 개념이 택하고 나열한다. 자, 그러면은 이 순열이라는 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등장을 했냐면은, 자, 일반적인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은 되게 뭐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 얘네들은 자주 쓰이는 특수한 경우야. 그래서 이제 기호로 정의를 할 거고 이제 n의 팩토리얼 계승 표현까지 배우고 정말 많이 쓰는 이제 조합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등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은 자, 요렇게 뽑아서 나열하는 거 요거를 이제 순열이라고 했는데 그 순열의 숫자를 기호로 n PR. 자, 이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크게 써놨는데, 자, 이 앞쪽에 위치한 요 n이 서로 다른 전제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럼 요 n개에서 뒤에 부분이 뜻하는 게 뭐냐면, 택하여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NPR이라는 이제 기호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한다 이렇게 기호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아까 위에 여기 봐봐요. 5개에서 3개를 택하는 순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얘를 이렇게 계속 글씨로 쓸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은 O, P, 3.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NPR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만큼 떨어지게끔 곱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OP3이다 라는 얘기는
5부터 시작을 해서 3개만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3개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할 때 그냥 무작정 5, 4, 3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곱의 법칙을 생각하란 말이야.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게 몇 개였고 5개였고 그 다음은 얘를 썼으니까 하나 빼고 4개가 오겠지. 그러니까 곱할 때 하나씩 떨구면서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NPR, 자, 요 공식을 보면은, 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나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N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씩 떨굴 거야. N 곱하기 N-1, 그리고 N-2. 자,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씩 떨구면서 전체 몇 개? R개만큼 곱하면 그게 바로 순열의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8P2. 자,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8부터 시작을 해서 2개만큼 곱하는데 하나씩 떨굴 거야. 그러면 8 곱하기 7이 돼서 얘는 56이 나오겠죠. 만약에 6P4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할 거면 6부터 시작을 해서 4개만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4개만 곱해주면 이게 바로 순열의 수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36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봅시다. 만약에 10p 1이다. 자, 요런 거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0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만큼 곱해주면 되지. 떨굴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끝에 1이 온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10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너희들 이번에 모의고사라든지 앞으로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은 요 간단한 계산 정도는 뭐 나오기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간단한 계산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연상을 할 때 n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씩 떨구면서 곱해 나간다. 자, 요걸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n의 계승. 자, 계승이란 말은 사실 되게 어색하기도 한데, 일반 학생들은 팩토리얼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자, n의 계승이란 뜻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뜻하고, 자, 기호로 이렇게 느낌표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뭐 까먹었을까봐 여기다 넣어 놨거든요. 다시 말해서 n 팩토리얼 요게 나오면 자 n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1까지 곱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4 팩토리얼 자 요게 나왔어. 그럼 얘 계산법은 뭐냐면 4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1까지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2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만약에 5 팩토리얼이야.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도 쓰기도 하거든. 5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되겠지. 왜냐면 얘는 4, 3, 2, 1이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5 곱하기 24 해가지고 120.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에다가 앞에 거 하나 붙이면은 하나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앞에 거 하나를 딱 떨구면 팩토리얼도 하나가 작아진다. 이렇게 한 테크닉도 좀 이따가 쓸 거야. 여기까지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n의 계승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두 가지 관점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1, 2, 3, 4, 5, 자, 서로 다른 5개가 있고, 얘를 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5개에서 5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왜냐면 5P5는 계산을 할 때 자 5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 곱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거를 아까 표현했던 그 계승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5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두 번째 관점을 조금 이제 앞으로 설명할 때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집합 X가 똑같이 1, 2, 3, 4, 5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하면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자, 숫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숫자 2가 갈 수 있는 것은 1대1 대응이니까 하나 빼고 가야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4개.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곳은 1, 2 빼고 나머지로 가야 되니까 3개. 그럼 4는 나머지 3개 빼고 2개. 마지막 5는 남은 거 하나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되고, 얘는 아까 계승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5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대1 대응의 관계가 나오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팩토리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밑에 예시 보시면 준혁, 예원, 도훈, 희산, 종건 이 5명이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려고 합니다. 자, 일렬로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인데 딱 봐도 5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거잖아. 그러면 1대1 대응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5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2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 3가지 경우는 답이 전부 다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가지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OP, 5의 관점에서 보는 거 5개를 전부 다 뽑아서 나열하는 관점. 두 번째로 1대1 대응으로 배치하는 것은 무조건 팩토리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가지 관점을 많이 쓰니까 요거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순열의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방금 전에 배웠던 n의 계승 표현 있죠? 그 n의 계승 표현을 가지고 npr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 제일 위에 써져 있는 거야. n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씩 떨구면서 곱할 건데, 이 전체를 r개만큼 곱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라고 했죠. 요게 일반적인 계산 방법인데, 가끔 어떤 문제나 이런 거 보시면은 증명, 식의 표현 이런 거 할 때는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야지 조금 더 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는 있는 건데, 지금 새로 써놓은 부분이 여기 뒤에 보이죠? 여기 뒤에,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왜 썼냐면, 자, 위에 분자를 팩토리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럼 요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분자를 딱 보면요.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떨궈 가는데 1까지 곱했잖아. 그러니까 이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자, 분모도 자세히 보시면은 n-r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떨구면서 1까지 곱했죠. 그럼 얘는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npr은 결국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때 r이 0일 때와 n일 때 빼고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식이 0과 n이 넣었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r 대신에 0 그리고 n을 대입해도 식을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정의를 할 거야. 새로운 값을 정의를 할 건데, 자, np0, 자, r 대신 한번 0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np0이라는 값은, 자, r 대신에 0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분모는 n 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도 n 팩토리얼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니까 1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0도 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0도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r 대신에 n도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자, npn,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앞에 2번에서 npn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방금 배웠잖아.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리고 요 오른쪽 식에다가 n을 대입하게 되면은 분자는 n 팩토리얼, 자, 분모는 0 팩토리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랑 지워지고 결국에 나오는 값은 0 팩토리얼이 1이 되기만 하면은 등식은 성립하겠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지금부터 1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가지 숫자를 약속을 했어요. np0은 1이고 0 팩토리얼은 1이다. 왜 이렇게 약속했냐라고 물으면 r 대신에 0이랑 n을 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선생님 얘기를 했죠. 이 밑에 표현은 계산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뭐 증명이라든지 뭐 시계 표현 요런 때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5p3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던 5부터 알게만큼 곱하는 방법. 그러면은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3개만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60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팩토리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 팩토리얼 분의 자, 분모는 5에서 3 빼니까 2 팩토리얼이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자, 분모는 2 곱하기 1인데 지금 얘네가 약분이 되죠. 그럼 남는 게 5, 4, 3이니까 결국 얘도 계산하게 되면 60이 나오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위에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쓰지 않고 시계 증명이나 뭐 시계 표현 이런 때 많이 쓰는데 자, 이거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뒤에 8번 문제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8번 문제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곱의 법칙으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네모 박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NPR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윗줄의 경우는 우리가 어떨 때 쓴다? 일반적인 계산을 할 때, 자, 위의 표현으로 쓴다. 자, 아래 표현은 언제 쓴다? 시계 증명이라든지 다른 뭐 표현이라든지 자, 요럴 때 많이 쓴다. 요 관점을 꼭 알아두시고 두 가지 다 할 줄은 알아야 돼, 일단은. 자, 그리고 NPN의 관점에서 봤을 때 N 팩토리얼이 나온다. 자, 얘는 또 연관 지어서 떠올라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다까지 떠올리면 더 좋겠죠. 그리고 NP0은 1이고 0 팩토리얼은 1이다. 자, 얘는 어디서 나왔죠? 아까 앞에서 식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거지. 그 배경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약수의 개수를 도입하기 전에 36의 약수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36의 약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이게 총 9개다. 자, 요렇게 셌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곱의 법칙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봅시다. 도입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36을 소인수 분해할 겁니다. 자, 소인수 분해하면은 4 곱하기 9가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수용도를 그릴 건데 자,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면 첫 번째 칸에 오는 요 숫자들은 2의 제곱의 약수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뻗어 나가는 이 두 번째 칸에 오는 것은 3의 제곱의 약수를 우리가 카운팅해서 수용도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과연 약수들이 다 카운팅이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를 그렸을 때 자, 2의 0제곱은 2의 제곱의 약수 맞죠? 자, 그 상태에서 뻗어 나가는 게 세 가지야. 근데 자,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하게 되면은 계산값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1이 일단은 세지는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보시면은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얘를 곱해버리면 3이 나오죠. 그럼 3도 없애고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얘는 9가 나오지. 그럼 9도 지워버리고 자, 마찬가지로 계속 해봅시다. 자, 얘는 2가 나오니까 2도 지워지고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나와서 지워질 거고 2 곱하기 9 해서 18이 나오겠지. 그래서 18도 지워지게 되겠고 자, 얘는 4, 얘는 12, 얘는 36이 나와서 겁나 신기하게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이게 바로 약수 전부 다 카운팅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용도의 패턴이 지금 일정하죠. 그럼 무슨 법칙을 쓴다?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3 곱하기 3 해서 9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럼 이 3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2의 제곱의 약수를 생각을 해볼게. 자, 2의 제곱의 약수는 1, 그리고 2, 그리고 2의 제곱 요거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수가 인데 요 앞에 이 숨어있는 놈이 하나 보이지? 2의 0제곱. 요거를 카운팅을 해줘야 되니까 요 지수에다가 2를 더해주게 되면은 3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자, 요렇게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 그럼 약수의 개수를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지수에다가 뭘 더해서 1을 더해서 곱하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간혹 가다가 뭐 표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런 건 좀 확장하기 좀 불편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수로 갖고 오는 거를 보셔야 돼요. 곱의 법칙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40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자, 54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 되거든요. 5 위에는 1제곱이니까 써주고. 자, 그러면은 약수의 만약에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수에다가 다 뭘 더해서 1을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2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해가지고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서 24.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약수의 개수도 셀 수 있는데 사실 합까지 구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자, 합을 구하려면은 요것들을 다 더해줘야 되잖아. 요렇게. 그지? 그럼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지수를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바로 갖고 올게. 2의 0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랑 3의 0제곱 플러스 3의 1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자, 요렇게 한번 곱해 볼게.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 요렇게 곱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겠지. 근데 분배 법칙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다 수용도의 일부분이거든. 그지? 2의 0이 뻗어나가는 이 수용도가 다 덧셈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수들의 뭐가 된다? 결국에 합이 나오게 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 가서 뭐 이미 집이겠지만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1부터 더해가지고 36까지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약수들이 전부 다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우리가 이 표현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3의 제곱의 약수들 있죠. 그 약수 전부를 싹 다 더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약수의 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밑에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자, 소인수 분해가 만약에 2개만 됐어. 2개만 됐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지수에다가 뭘 더해서 1을 더해서 곱하면 그게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합을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의 n제곱들의 약수를 싹 다 더합니다. 그리고 B의 n제곱의 약수도 싹 다 더해. 그리고 곱하면 그게 바로 합이 되는 거야. 자, 그 밑에 예시도 되게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얘는 그냥 별거 없어요. 2개가 아니고 3개, 4개, 뭐 n개까지 확장이 되더라도 결론은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봐봐, 아까도 520의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빨리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540은 아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자, 이렇게 썼었는데 양의 약수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합을 구할 때는 이 약수들의 합을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2의 제곱의 약수는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이고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약수를 더하게 되면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까지 더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5의 약수들인 1 플러스 5까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68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빠르죠, 계산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결국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이 1번, 2번에서 나온 내용은 약수의 개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다? 곱의 법칙이고 수용도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양의 약수의 합은 사실 이 꼴을 보면은 등비수열의 합이긴 해요. 근데 아직 우리 1학년 여러분들이 안 배워가지고 언급은 안 할게요. 그죠? 원래 고3이었으면 선생님이 거기까지 다뤄줄 건데, 자,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내년에 수열의,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면 요 양의 약수의 합도 조금 빨리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